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언니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 너무 고생이겠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겠다. 어떤 사람은 저희 언니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살아서 죽지도 않고 가족 고생시키네.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 언니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 졸이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영미야, 나는 너 모든 걸 사랑해. 너도, 너의 가족도. 남자친구의 말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가슴이 졸이고 두렵더군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제 언니를 직접 보게 되면 반대할까봐 두려웠어요. 언니의 일그러진 얼굴, 알 수 없는 제스처, 무언가 표현하려 할 때마다 비틀어지는 몸. 언니에게 상견례에 같이 가자고 하니 언니는 온몸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언니가 만난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저, 그리고 몇몇 친척들, 부모님 성당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심 안도감이 들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제 언니를 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한 날 예비 시부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집에 가서 제 언니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갑작스러운 타인의 방문에 안 그래도 일그러져 있던 언니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시부모님의 얼굴에는 벌레를 보는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내성마비라는 게 유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확실한가요? 혹시 애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장애를 가질까봐 걱정이 돼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언니를 앞에 두고 제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유미는 출산 직후에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뇌성마비가 된 케이스예요. 유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이번에는 예비 시아버지가 제 언니를 빤히 보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영미가 그러더군요. 사돈 두 분이 평생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으시다고요. 영미 언니분을 24시간 교대로 돌보셔야 하니 친구도 편하게 만난 적 없으시다고요. 이렇게 선하신 분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다니 신이 없는 게 분명하네요. 부모님은 평생 성당에 나가셨습니다. 신이 없다면 저희 부모님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는 늘 말했어요. 언니에게 이런 장애가 생긴 건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요. 이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가면 언니는 더 이상 장애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 거라고요. 사람들은 저희 언니를 보며 저희 가족을 보며 자신들의 무신론을 이때다 싶어 설파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보면 신은 분명 없는 거라고요. 신이 있다면 우리 언니에게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지요. 지금의 예비 시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시더군요. 미안하다, 영미야. 엄마가 뭐가 미안해. 저는 눈물을 재빠르게 훔쳤습니다. 다 내 죄가 많아서 이러는 거야. 네 결혼식에 언니는 데리고 가지 말자. 어떻게 그래? 내 언닌데. 그리고 엄마가 뭐가 죄가 많아?
언니 저만큼 케어한 것도 대단한 거야. 엄마 자꾸 엄마가 죄인이란 말 하지 마.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엄마가 미웠고 제 언니와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예비 시부모님도 미웠습니다. 저에게 어떤 위로도 하지 않고 가버린 예비 신랑도 미웠고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인생 내내 콤플렉스를 안겨준 언니도 미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결혼은 엎어지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언니에게 죄책감이 더욱 들더군요. 꽃피는 봄에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본 우리 언니. 남자와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또래 이성과 이야기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언니. 저는 퇴근하자마자 언니에게 달려와 같이 밥을 먹고 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고 저는 귀신같이 그 말들을 또 알아들었어요. 언니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를 보며 저는 웃었고 언니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소원은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는 걸요. 부모님은 지방의 친척 칠순잔치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장애 가진 부모들을 보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내던데. 어떻게 이런 자식을 두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다니.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인데 장애를 가진 부모에게는 그조차 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막말을 들으면 방어할 힘이 없어집니다. 평생 동안 저희 가족을 불쌍하게 보는 말들, 저희 언니의 장애를 저주하는 말들, 동정의 말들을 듣다 보니 예비 시부모님의 막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상을 치르는 가운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언니를 두고 돌아가셨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니는 휠체어에 탄 채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평소 때보다 더 뻣뻣해지면서 더 심하게 뒤틀렸습니다. 발성 조절이 어려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예비신랑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언니 네가 돌봐야 하나? 그래야 할 것 같아. 요양원이나 장애시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두 분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요양원 알아봤거든? 근데 언니 상태가 너무 심해서 단 한 곳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 예비신랑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지 말아야겠지? 늘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언니가 있다고 해서 제가 주눅이 들면 그건 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매번 세상에게 죄송하다고 할 때마다 분노가 솟구쳐 저는 더욱더 당당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결혼식 취소랑 이런 거는 오빠가 해줘. 미안하다.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그렇게 예비신랑이랑 파혼했습니다. 언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방에서 홀로 이불을 덮고 울었어요. 이렇게 떠나버린 부모님도 원망스러웠고 장애를 가진 언니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상을 보냈습니다. 언니에게 밥을 차려다 주는데 언니는 여느 때와 달리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언니가 입을 벌려 뭐라 뭐라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입모양만 보고 언니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언니를 버릴 거냐고? 자신이 버려질까봐 무서워하는 눈빛. 내가 마치 언니의 생존을 쥐고 있다는 듯 언니는 저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니를 왜 버려? 결혼? 아, 내일 결혼식? 언니에게 파혼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무의식적으로 미루고 있었나 봅니다. 결혼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찼어. 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언니가 몸을 뒤틀거리며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파지며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소리는 희미하게 뱉어졌습니다. 저는 그 희미한 소리마저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언니 때문이 아니야. 진짜야. 언니 때문 아니야. 요새 결혼 늦게 하는 게 대세인데 여자 나이 30살이면 너무 젊잖아. 그래서 파혼한 거야. 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언니는 소리를 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온몸으로 발악을 했어요. 그날 이후 언니는 밥 먹는 걸 거부했습니다. 몸서리치며 수저를 거부했고 제가 밥을 입에 넣으면 기어코 뱉어냈습니다. 곡기를 끊을 작정인 듯 했어요. 그래, 죽어. 엄마 죽고 아빠 죽었으니까 언니도 죽어버려. 그러면 나도 죽을게. 다 같이 죽자. 저도 언니와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가지 않았어요. 제가 밥을 먹지 않자 언니는 걱정이 되었나 보더군요. 언니는 사흘째부터 다시 밥을 먹었고 저도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야겠다. 언니와 함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못해도 좋다. 내 언니랑 살아야겠어. 집에서 하는 일로 직업을 바꾸고 언니를 돌보겠어. 며칠 동안 굶어서였을까요? 언니의 근육은 더욱더 빠졌습니다. 타던 휠체어가 커져버려 어린이용 휠체어를 시켰습니다. 언니랑 데이트를 더 많이 했으면 했어요. 휠체어를 탄 언니를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어쩌면 언니를 부끄러워했던 것에 대한 사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고작 동네 공원만 가도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하는 그 시간을 언니는 설레어 했어요. 며칠 동안 단식을 했던 게 문제가 된 걸까요? 아니면 생전 집에만 있던 언니를 바깥으로 데리고 간 게 문제였을까요? 언니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언니는 독감으로 엄마 아빠에게 가버렸습니다. 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상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죽음은 제가 상상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염하시는 분이 언니의 얼굴에 뼈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생전에 언니 얼굴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아름다웠습니다. 한 번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것처럼 평범한 30대 여자였어요. 언니의 얼굴에 엄마도 아빠도 보였습니다. 장애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언니가 저는 낯설었습니다. 뒤틀린 얼굴에 영정사진의 언니가 제게는 익숙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몇 주 후 전 남자친구가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영미야, 네 소식 이제야 들었어.
장례식장에 내가 가봤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나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언니 없으니까 이제 나랑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야. 그전부터 다시 너랑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제 부모님도 반대 안 하시고, 나, 너 정말 사랑해. 나, 솔직히 엄마, 아빠, 언니 따라가고 싶어. 근데 그건 우리 가족이 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살아보려고. 근데 오빠는 만나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는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래 내 핏줄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니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언니마저 가버리니 정말 고아 같더군요. 그냥 저희 언니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